안녕하세요. 김스컵TV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용기 수출 에피소드 2로서 나도 실전 업무 익히면 돈 벌 수 있다. 거기에서 해외 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조사는 무엇이냐? 우리가 수출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뭐 덮어놓고 수출해야지라고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럼 내 물건을 갖다가 어느 나라에 어떻게 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수출입 절차의 최초의 단계로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체가 화장품 용기 수출건이기 때문에 수입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생략하기로 하고 수출건에 대해서만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시장이라는 것은 국내 시장과는 달리 지역적인 경미성, 지역이 틀리죠. 서울에서 부산 장사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수출한다 할 것 때문에 국경을 넘은 타 지역에 이게 다른 나라에 물건을 보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이야 문화나 종교도 틀릴 거고 문화도 틀릴 거고 그 다음에 상관성 및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나 외국과의 무역 거래를 함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이익을 극대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시장 조사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무역업 상품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자, 해외 시장 조사는 목적 시장의 전반적인 개황, 딱 이래가지고,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역사, 경제, 기구, 과학, 기술의 수준, 기후, 언어 등을 조사한 다음 취급 상품에 대한 유통구조, 경쟁 대상, 제품의 가격 정책, 거래 대상, 거래처 등을 조사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게 일단 이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일반 무역학 개론이라든지 또는 무역 실무를 갖다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갔다 보면은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외국과의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장사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편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국내보다는 외국과의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더 위험성이 더 큽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해외 시장, 목적 시장의 전반적인 개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해외 시장의 목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황, 이걸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무역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젊은 세대 중에서 있을 수 있겠죠. 처음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목적 시장 이전에 어떤 아이템을 갖다가 수출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한 30여 년 전에 처음에 수입 오파상에서 처음에 회사 생활을 갖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수입 오파상에서. 그러면 수입 오파상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때 기계를 갖다가 수입을 했는데 수입해가지고 국내에다가 판매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게 주로 어느 나라에서 했냐면은 일본에서 좀 처음에는 아주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하니까는 사장님께서 그럼 대만 것도 한번 수입해보자 그래갖고 대만 것도 좀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좀 회사의 어떤 다각화의 어떤 차원에서 저보고 수출 업무를 갖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업무를 하겠다고 딱 하니까는 그때 우리가 수입했던 것은 수입금 오파하는 물건은 기계로 했는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갖다가 수입해서 오파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컨택하는 업체들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자동차 부품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 혼자 그 업무를 갖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차 부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동차 부품이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인데 그래도 일단은 뭔가 수출하겠다 할 것 같다 해외에다 무엇을 갖다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장 조사를 갖다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외 거래처를 개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역협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지사에 가서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거기에 바이오 리스트라고 좀 있더라고요. 무역 그 저기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그 저기 리스트를 전부 복사를 해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편지 봉투 메일이라고 그러죠. 편지 봉투가 그때 한 번씩 나가면은 500원씩을 했었죠. 그렇게 크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갖다가 아 뭐 당사는 뭐 그 저기 자동차 부품 오토 파트를 뭐 한다 그렇게 간단한 그것은 무역 거래 그 책을 갖다 좀 보고 그렇게 작성해가지고 그걸 무려 전 세계 전부 다 뿌려봤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10,000통, 20,000통을 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답변이 오는 것은 주로 뭐 거의 100군데 보내면은 거기서 답변이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 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소 불명이다 뭐하다 컨택이 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반송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밖에 처음에는 시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내가 어떤 아이템을 일단 목적 선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갖다가 팔아야 되겠다라는 목적 시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는 목적 시장의 전반적인 개황 여기에 이제 딱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좀 예를 들어갖고 처음에 거래를 시작을 했던 데가 저 같은 경우는 대만이라고 했었죠. 대만, 태국 이렇게 우리가 가장 가까우니까는 동남아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래 되는데 그래 되면은 그 나라의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과학기술 수준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언어 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어떤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것 쪽으로 쭉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뭔가 어떤 답변이 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경우는 뭐 어떤 아이템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정말 운 좋게 몇 군데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 딱 잡아갖고 그때 가서 비로소 또 업체 이제 이걸 생산하는 업체들을 갖다 찾아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굉장히 한 2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는 처음 시작하는 거고 아무도 누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근무했던 거는 그냥 조그만 수입 5파상 했지 기계를 취급하는 그래서 무역 상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떤 무슨 뭐 큰 어떤 트레이딩 캠페인으로서 어떤 탁탁 조직 부서가 있었고 탁탁 진행시켰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 전략의 성공은 정확한 정보의 확보에 달려있다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정보의 확보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무역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 시장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 후 적격성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특정 시장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한다. 정말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겁니까? 지금 30여 년이 지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무엇가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건지 그 적격성을 판정하는 게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에 따라 해당 품목 수출 또는 수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1년의 과정이 해외 시장 조사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해외 시장 조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내용이 먼저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나중에 이제 해외 시장 조사의 과정이라든지 수출 시장 조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화장품 용기 수출이라고 하는 어떤 게 일단 그 큰 어떤 제목 테마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 1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화장품 용기 업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 10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여 개가 넘는 그 화장품 용기 회사들이 서로 그뭐 경쟁에 앞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유명 브랜드 있잖아요. OEM 화장품 회사에 막 납품하겠다고 정말로 그냥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진짜 정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국내에다만 매달리지 말고 어떤가 뭐 경영진에서 그럼 우리도 한번 수출하는 것을 갖다 한번 해보자. 요새는 어떻게 보면 한국 어떤 우리 문화가 한국을 갖다 전 세계를 갖다가 많이 지금 활성화시킨 것처럼 우리 화장품, 우리 문화, 우리 어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낫죠. 어떤 단계가. 그 중에서 이제 아마 그 중에서 어떤 사장이라든지 최선으로 수출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신입사원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가 좀 일 좀 할만하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여기 우리 이 제품을 갖다 한번 수출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처음에 굉장히 암담하겠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수출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 일단은 어떤 상품이 있잖아요.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이미 거기에서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화장품 용기 중에서도 몇 가지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뭐 판매하고자 하는 지금 뭐 납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몇 가지 아이템 중에서 그럼 이런 아이템을 정말로 이거 용기를 어느 시장에 팔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게 벌써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아이템부터 형성이 안 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유리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런 아이템이 예를 들어갖고 몇 가지가 좀 나왔다고 치죠. A, B, C, D 뭐 E라고 하는 아이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은 뭐 기술진도 있고 뭐 어떤 연구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제품을 가지고 그러면 이 제품을 우리 이 몇 가지 아이템을 그러면 세계 시장 어느 시장에 어떻게 팔아야 될까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게 일단은 해외 시장 조사의 첫 걸음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목적 시장을 정해야죠. 그러면 이 제품이 뭐 전 세계 미국 시장도 있고 뭐 카나다 시장을 말해서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 뭐 남미 시장 내가 에피소드 1에서도 얘기를 한 것지만은 그런 어떤 모든 어떤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취급하고 내가 지금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이 제품이 어느 시장이 좀 적합할 건가라고 하는 목적 시장부터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야 거기에서부터 집중적인 어떤 해외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해외 시장 조사의 과정을 갖다가 먼저 살펴보면 조사 계획을 갖다가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템 5가지가 있으니까 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사 계획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위에서 뭐 우리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선임자들한테든지 해서 한번 쭉 상의를 한번 해가지고 조사 계획을 갖다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및 해석을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뭐가 만들어졌고 뭐하고 어떻게 어필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갖다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사 결과를 어떤 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기 전에 수출 시장 조사의 내용이 먼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래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다섯 개 아이템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태국 시장에 한번 나가보자. 아니면 일본 시장에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거 나중에 제가 시장 조사에 대해 일본 시장 조사 두 번째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북미 시장 내가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시장이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쪽에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미국이나 북미 시장에. 그러면은 거래 대상 지역을 갖다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일본 시장에 먼저 내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일본 시장을 예를 들어 한번 나가겠다 할 것 같으면은 해당 상품의 수출입 현황을 갖다가 한번 봐줘야 됩니다. 아, 이 제품이 우리나라 국내 업체더라도 정말 일본에 얼마만큼이나 수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지, 이런 것은 관세청을 통하든지 어느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걸 갖다 조금 그 현황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 상품의 수요 및 전망. 자, 내가 A, B, C, D라고 하는 이 제품이 딱 그쪽에 한번 일본 시장이라든지 어디에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요 및 전망, 이 제품이 과연 그 일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미리 한번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제품이 이 시장, 내가 목적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장에서 전혀 수요가 일어나는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런 전망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판단이 된다면요, 그런 시장에 갔다가 공략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해갖고서는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갖다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급 상품의 수요 및 전망을 갖다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출 시장 조사를 한다는 게. 그 다음에 해당 상품의 유통 과정. 자, 이에 해당 우리가 화장품 용기가 과연 일본 시장에 들어간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국내 적어도 지금 만드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도요. 일본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한다고 달려들 거고, 그 다음에 또 미국 하여튼 유럽에서도 또 만드는 회사들이 또 많고, 수출하겠다 할 것도 있고, 또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일본 시장을 갖다 공략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상품을 해당 상품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바로 거기에는 큰 빅바이가 먼저 한 번 있었고, 거기에 딱 다 받았고 쭉쭉쭉쭉 뻗어나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그 소규모의 어떤 집단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이 제품의 특성상 그런 것들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어떤 건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미리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상품의 품종, 품질 및 규격 등. 품종, 품질. 자, 이 상품이 내가 좀 보내려고 하는 이 제품이 어쩌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이냐, 아니면 중급 제품이냐, 아니면 저급 제품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내 제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기로는 그래도 참 고급 제품으로서 참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고급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야지, 그걸 갖다 저급 품을 갖다 취급하는 그런 쪽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또 이걸 갖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품종이라든지 품질,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품질을 갖다 많이 따지는 경우도 있고, 품질보다도 그냥 가격만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그 아이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규격도 어떤 큰 제품을 갖다 취급하는데, 거기 선호하는 데도 있고, 뭐 중간 제품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아주 조그만 어떤 소형의 규격만을 선호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쭉 따져줘야지. 어떤 업체는 진짜 처음 큰 것만 따지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템 자체가 그 규격이 굉장히 소형인데, 그쪽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두드려봤자 별반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규격들 같은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수출 시장 조사의 내용을 갖다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다는 게,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방법들은
방법하는 것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무역 실무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이런 에피소드를 또 한번 만들어 갖고 여러분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일본 시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미국 시장에 들어가든지 유럽 시장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경쟁 대상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제품만 여기서 세계 시장에서 활기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여느 나라에 어떤 많은 제품 회사들이 나라의 회사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쟁 대상 우리 그런데 어떤 제품은 이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하고 딱 경쟁하는 데가 어디냐? 정말 중국이냐 아니면은 일본이냐 어디냐 유럽 이태리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경쟁 대상국이. 그 다음에 소득 수준과 구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수출 시장을 갖다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수출을 하는데 항상 소득 수준이 좋은 곳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품 용기 화장품 쓰는 게 어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소위 말하고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도 화장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어떤 그 소득 수준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어떤 구매력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비록 겉에서 보기에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구매력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제품 이런 아이템 자체는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고객들의 어떤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또 구매력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찾아갖고 타이밍을 갖다 딱 들어갈 때 정말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결과를 갖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와 지리적 여건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굉장히 더운 나라냐 아니면 굉장히 추운 나라냐. 실질적으로 제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갔을 때는 정말 44계절이 다 덥습니다. 그래서 더워가지고 참 힘든데 그런 나라에서는 화장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건지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성향, 관습 이런 것들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반대로 제가 또 카나다 에드먼턴을 딱 갔을 때는 겨울에 가니까 이건 보통 영하 20도가 막 그런 예상다. 그게 굉장히 추워요. 그건 한 겨울 내내.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과연 내 제품이 어떻게 먹힐 것인가 그 소비자들한테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교통통신이 어떻다, 상관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상관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번 겪어봤던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국이라든지 지난번에 필리핀이라든지 전 동남아시아 쪽 같다 보면은 어떤 데 보면 언더밸류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만불에 5달을 갖다 지금 내가 땄다라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인보이스는 70불이라든지 60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되는 것 없다라는 것도 사진을 좀 알고 그걸 갖다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진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럼 저도 태국도 그랬지만 필리핀도 가서 어떻게 가서 오다를 갖다 하나 딱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바로 언더밸류를 갖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중국 비즈니스는 직접적으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 큰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항상 잔금을 5%면 5%, 10% 갖다 꼭 남겨놓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위험 부담도 좀 있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만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런 위험 부담도 있고 또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부품을 갖다가 한 번씩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는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꼭 미술금을 갖다가 얼마씩 남겨두고 얼마씩 10,000불 같으면은 7,000불만 송금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다내하고 딸 같으면 조금씩 미술금을 갖다 항상 내는 것을 갖다 남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딱 지다 보니까 수억 원이 되더라고요, 매주.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튀겨갖고서 결국 앞에서는 장사를 해갖고 뭔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갖다 정말 파산하는 그런 형식으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우리는 상관섭이 원래 그렇다. 항상 우리는 전부 10,000불 같으면은 7,000불만 보내고 그다음 또 임하면 또 얼마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잘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실컷 수출만 딱 해놓고 해놓고 나중에는 진짜 정말로 뒤쪽 쪽방만 찾아왔던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출 규제 여부, 외환시장 및 관세 등. 자, 내 이 제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딱 하락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제품을 갖다가 규제 품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도 좀 알아줘야 됩니다. 실컷 그 핸들링 다 해놓고 막상 딱 들어가려니까 이거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나라에서 수입 규제 품목에 걸린다 어쩐다 그래 놓으면은 실제로 수출을 해놓고 제품은 그쪽 나라에 어떤 딱 들어가 있는데 그 규제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러다 보면 진짜 정말로 굉장히 골치 아플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사정 및 관세 관계들도 한번 좀 사정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어느 나라 내가 중동 지역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도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도 다 수출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나라에서는 외환 사정이 좀 안 좋은 데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들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오다는 없다 이하고서 그냥 좋다는 딱 그 물건부터 챙겨줘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나라의 외환시장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또 한때는 IMF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것처럼 그 나라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없는지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미리 판단을 해봐야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국의 통화 및 안정성 및 경기 상태. 예를 들었고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남미 시장을 갔다 한 서너 번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정말 안정성이 너무 없더라고요. 밤에 딱 나갈 때 실질적으로 밤에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어. 그냥 예상다. 그냥 사고가. 그래서 덮어놓고 무조건 내 제품만 조금 흥미를 갖다가 앞으로 향후에 갖는다 해갖고서나 그렇게 좋다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이 좀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동일품 또는 우리 동종 품종 우리나라 타 업계가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종 제품 또는 동일품 이런 것을 타 업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업계가 수출을 하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옛날에 처음 시작해갖고 그냥 자동차 부품이라고 그랬죠. 클러치 부스터라는 게 있어요. 기어를 갖다 좀 더 기어 페달을 갖다 좀 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그런 원리인데 클러치 부스터라는 게 그 클러치 부스터를 가지고 제가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딱 가고 거기 가서 무슨 전장품이다 이런 거 해서 내가 가지고 책상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딱 보더만 우리가 언제면 나한테 이어서 관심 갖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제품에 NSK라고 하는 일본 제품하고 자기들이 늘상 수입을 해서 썼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가격표를 가지고 갔었죠. 근데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잘 모르지만 가격이 얼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일본 제품에 비해서 반값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날 그걸 보고서는 바로 거기서 그냥 오더를 갖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더를 한다고 해갖고 그때 처음이기 때문에 LC도 받고 뭣도 받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수출이 좀 거래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이 아이템은 사실 클러치 부스터라는 아이템 그때 당시에 한 번도 동남아대는 어디든 가는 수출된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가 수출 아이템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연히 가져가서 딱 놨던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운 좋게 수출이 하여튼 됐던 아이템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시장 길을 터준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가 클러치 부스터라는 제품을. 그런데
나중에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제가 이제 좀 이제 뭔가 수출 아이템 형성이 되는갑다라고 하니까는 생각해보니까는 이런 어떤 그 무역 회사가, 상사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는 저런 아이템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바로 그냥 길을 갔다가 그 사람들이 한테 제가 터준 거였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한 번, 두 번인가 수출을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수출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한 100불을 딱 했는데 100불부터 시작해갖고 뭐 몇 개 할 것 같으면 90불을 주겠다, 몇 개 하면 80개를 주겠다 하는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내 제품을 처음에 잘 알지도 뭐 처음 시장 지역에서 내가 정말 개척을 한다라고 처음에 들어간만 하더라도 능사는 아니에요. 아무도 타 업계가 들어간 적이 없었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갖고 타 업계가 처음 다 들어가고 아주 수출 잘 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하겠다니까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뒷차 탄다고 그러잖아요. 뒷차 타는 것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뒷건물이 실질적으로 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참 나타나는 생각을 하고 또 머릿속에서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타 업계가 수출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쟁사의 수출 가격이라든지 수출 물량이라든지 수출 경쟁 우위성 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딱 있는데 이 제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 지금 예를 들어 한 A라는 제품을 100불에 지금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제품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그러면 똑같은 100불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 들어간다, 100불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똑같은 제품이 이미 딱 들어간다 했더만, 들어간 업체한테, 이미 그러니까는 나의 다른 경쟁업체, 타 회사에서, 타 상사도 좋고, 타 어떤 제조업도 좋은데, 거기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도 한번 하자, 그럴 것 같으면 상대방이 똑같은 제품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아이템은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서나, 그래서 반응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응이 오면은,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하고, 예를 들어 100불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갖다가 100불을 갖다 모르고, 그냥 한 110불이다, 120불이다, 이렇게 딱 내가 취급하겠습니까? 아예 상대도 안 해요. 딱.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지금 타 회사하고 경쟁 회사 우위성에서 이 회사에 지금 가격이 얼마에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은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관세청이라든지 수출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예,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또 관세청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HS 코드라고 하죠. 그 코드를 딱 들어가서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이런 거 수출한다는 것들이 그런 자료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나오면 이게 수출 단가가 어떻게 나간다라는 것은 지금 인보이스상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인보이스만을 봤다 해갖고 예를 들어 100불에 나갔다 좀 수출하는구나 해갖고 그 100불에 나가고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체 어떤 북미 시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뭔가 갖춰진 업체 같았으면은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언더밸류라는 게 잘 없는데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리보다 조금 좀 못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하나 어떤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더밸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70불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가격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한 90불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70불로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격이 높아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렇게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그 가격을 갖다가 그 정보를 갖다 어떤 획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업체하고 가격이 조금이라도 어떤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은 같더라도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품 품질이 좀 더 높다든지 아니면은 뭐 브랜드상에서 뭐가 좀 있다든지 우위성을 가지고 사실 상대 기업이 100불이라는데 우리 거는 110불이다. 그러다가 하더라도 거기에서 저기 그 뭐랄까 교섭을 할 때 비록 10불은 높지만은 그러나 제품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의 어떤 그 조건 중에서 우위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한테 설득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미 기존에 어떤 그 100불로 하고 있는 업체한테 똑같은 그런 것들을 딱 할 것 같으면 여기 취급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해갖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막 아이고 나는 뭐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왜 안 되냐면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A라고 하는 회사하고 지금 저기 태국에 있는 회사하고 좀 계속 그 거래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거 딱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존 거래하고 있는 데서 가격만 가지고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납기라든지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납기, 뭐 어떤 신속성, 그 다음에 제품 품질 이런 것들이 또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불만스럽다는 거죠. 아이고 진짜 정말로 뭐 그 연락 한번 하더라도 답변도 그냥 빨리빨리 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계속적으로 뭐 품질도 조금씩 안 좋고 그 다음에 납기도 잘 맞추지도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불만 상황이 좀 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컨택을 딱 할 것 같으면 또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는 또 실질적으로 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 제품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런 우위성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갖다 있는 그대로서 그냥 완전 결론을 짓지 말고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갖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수출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A라고 적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또 B랑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출 시장 조사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그 바이어를 갖다 어떤 식으로 발굴한다 해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뭐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